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아주 매스컴에 많이 올라 있죠. 푸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정치인인데요. 2대 4대 대통령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또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을 두 번을 하고 다시 또 총리로 또 두 번을 하고 다시 또 대통령으로 올라온 사람이죠. 아주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푸틴은 레닌그라드, 현재는 생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과거에 공산당 시절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1975년에 국립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은 16년 동안 국가보안위원회 대정보장교를 했다. 그러니까 주로 정보장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장교를 그만두고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옐친 대통령 행정부에 있었고 주로 정보관계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옐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물러나게 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4개월도 되지 않아서 러시아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또 재선되었다. 그런 이제 그 당시 연방헌법에는 러시아 연방헌법에는 임기가 2번까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서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로서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실제로 뭐 총리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법을 고쳐서 두 번의 대통령이 또 되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더 개헌을 통해서 더 출마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갖고 이제 자신의 임기는 2036년까지 할 수 있다. 완전히 독재를 한 것이죠. 푸틴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했습니다.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출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주로 이제 석유, 가스 이것들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총리로 재직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두 번 하고 또 메드베데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도 군사개혁, 경찰개혁 여러 가지 그런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해서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기를 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또 뭐 위성 항법 시스템 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러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러시아의 일을 하면서 계속 정권을 잡게 됐죠. 자, 그러면 이 푸틴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푸틴은 이 KGB,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소련 공산당 시절에 국가보안위원회 정보국의 출신이죠. 그래서 주로 정보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철저한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소련은 민주화가 됐지만 사실상 이 푸틴 밑에서는 정책으로는 거의 소련 공산당의 그런 가 비슷한 그런 상황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한 것도 바로 푸틴입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거 이제 러시아의 정치가가 계속 집권을 해야 되는데 반러시아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병합시키고
사실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은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은 러시아 땅이다라고 이제 해서 합병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유엔에서는 이것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푸틴은 지속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혁명이 시민 구태다 하면서 병합을 이어나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 투표를 그 동부 지역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국립 투표를 했는데 뭐 90% 가까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선거도 주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그 동쪽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이제 병합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반도까지 해서 한국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러시아에 강점되어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재를 했던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푸틴은 이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더 공고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을 더 다시 외부로 돌려서 이번에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한 달이면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력 침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전 국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항하게 되었죠. 사실은 러시아는 자기들 세계 뭐 미국 다음에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 해서 미사일을 쏘고 탱크 부대로 전차 부대로 이제 진격하면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합병할 것이다 하고 이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들의 이제 무기 원조라든지 군사 원조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푸틴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벌써 한 1년이 가까이 오는데 아마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우방 국가들에서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아마 푸틴은 권좌에서 물러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얼마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는가. 지금 러시아는 한 15,000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우크라이나는 10,000명의 전사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미사일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죠.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이런 무모한 그런 독재자가 더 이상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영 목사의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